예, 오늘은 작년에 기형적으로 대전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폭이 너무 제 소견으로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 주위 분들이나 아니면은 앞으로 분양될 아파트 가격이 이게 유지할 수 있느냐, 앞으로 상승 여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문의가 많이 와서 한번 제 미천하나마 예전에 제가 분양권 했을 때부터 그 지금까지 어떻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는가를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작년에 많이 오른 거는 도안 신도시 쪽, 도안 신도시 쪽 아파트 그 위주로 올랐어요. 지금 34평형 아파트, 34평형 아파트가 6억에서 한 7억, 평당 1600에서 1700 정도를 호가합니다. 실제로 거래도 되고 있고요. 전세는 3억 2천에서 3억 5천 정도, 한 60% 정도 매가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가장 또 유심히 봐야 될 게 월세는 보증금 5천에 월 7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도안 신도시 아파트를 제가 분양을 했었을 때 분양권을 제가 그거를 분양권 매매를 했었어요. 분양권 시장에 잠깐 발을 디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도안 신도시 아파트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프리미엄으로 인기를 끌었던 게 여기 온천역 인근에 있는 2블럭, 그리고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트리플시티 5블럭, 7블럭, 2블럭, 5블럭, 7블럭이 이게 3총사였죠. 분양권 최고가가 한 3천에서 5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분양가가 어떻게 되냐면 분양권이 3천에서 5천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었고 그 분양가는 한 3억 1천에서 3억 3천 정도에 있었어요. 이것저것 다 합치면 입주하실 때 뭐 이자 한 1천만 원 후불제였으니까 그거하고 확장비 한 900만 원 거의 이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게 거의 입주하실 때 자기 부담이 3억 4천 정도, 3억 4천 이 정도의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6억 8천 거의 7억이죠. 그리고 도안 금성백조 예미지 7블럭은 6억, 그리고 트리플시티는 5억 4천 정도. 호반 베르디움 같은 경우 2블럭에는 평당 지금 2천이 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올랐던 이 금성백조 예미지는 1700, 그리고 트리플시티는 1600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1억에서 1억 5천, 뭐 2억까지 다 올라버렸어요. 근데 이 이유가 참 어처구니 없게 이게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큰 손들은 서울 분들이 가장 많으시죠. 서울 분에 있는 투자분들이 현금이 많다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작년에 대구, 광주, 대전 이 광역시 중에서 이 세 군데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하고 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아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상승폭이 너무 큰데 이걸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제 소견으로는 한 1500까지는 치고 올라가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뛴 데가 지금 아파트가 지금 대전시에도 딱 나왔어요. 평당 2천. 제가 알기로 서울 과천이 불과 3, 4년 전만 해도 평당 1500이었어요. 5억 정도, 6억 왔다 갔다 했는데 대전이 6억이다. 5억이다. 이거 좀 더 어리둥절할 정도예요. 이거는. 이 서울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게 우스갯소리 그러더라고요. 어떤 점쟁이가 대전 쪽에 투자하라고 했다고 아파트 단지를 몇 개를 딱 찍어줬대요. 그리고 그 흔히 투자 상담하시고 투자 강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강연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대전 쪽하고 뭐 광주 대전 쪽으로 권유를 했나 봐요. 그 바람에 가격 상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 상승이라는 게 실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수요. 제 소견으로는 실수요라는 거는 임대가 바탕이 돼서 전세나 월세가 바탕이 돼서 월세보다는 전세를 낳고 전세 사느니 내가 이거 사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가격 폭이 그렇게 크면 안 돼요.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는 매가의 한 70% 정도는 돼야지 나머지 그 차액분으로 해서 그냥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반 가격도 안 돼요. 반 가격.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한 7년, 8년 전에 분양권을 했었을 때 34평형 아파트 월세가 보증금 3천이나 5천에서 70만 원이나 100만 원 받았었어요. 근데 이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점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투자성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내야 돼요. 그리고 수익 금액이 있어야 되고 임대소득이. 근데 7, 8년 동안 변한 거는 70만 원, 100만 원이 묘지부동이에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매가만 지금 거의 한 2배가 올랐어요. 이거는 거품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품. 지난번에 수익률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요즘 전세자금 대출이 워낙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전세가를 올려서 매가를 상승시키는 기형적인 형태가 요즘 나오듯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실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투기 세력이다. 요거 1600에서 1700 평당.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이 삼총사 2블럭, 5블럭, 7블럭 이 인근에 34평형 아파트 인근에 있는 뭐 물론 이거보다 지은 지가 한 5년에서 10년은 돼 있는데 34평형 아파트 노원지구만 가더라도요. 여기죠. 평당 600만원, 800만원, 500만원 34평형 아파트 2억 원대에 삽니다. 불과 거리로 2, 3km도 안 돼요. 이게 대체 수요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최초에 이게 도안 신도시 2블럭, 5블럭, 7블럭 이런 거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는 평당 1000이 안 되게 했었으니까 980인가요? 제 기억으로 3억 1000이 좀 안 되게 분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걸 사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죠. 3억 4천 평당 한 1000만 원에 샀으니까. 그래서 올라서 6억 8천이 되건 6억이 되건 5억이 되건 상관이 없는데 올해죠. 이 밑에 분양을 한 거 보니까 이 모건대 앞에 현대 아이파크가 있죠. 이게 평당 1200에 분양을 하더라고요. 평당 1200. 뭐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은행동 쪽 그 뒤편으로 선안동, 중청동, 목동 이쪽에 아파트가 있는데 평당 1200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아파트 분양가라는 게 사실상 이 원가를 각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인근에 있는 매매 사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번에 뭐 일종의 작업 세력들이 들어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게 대전 아이파크하고 작년이죠. 여기 여기 도안 갑천지구 호수공원 생기는데 분양가를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높아요. 대전에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는 약간은 이게 좀 가수유지 않는가라는 우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세와 월세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뭐 강남이나 서울권, 역세권 같은 경우 계속 받아주는 게 뭡니까? 이제 월세가 상당히 많이 받쳐줘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그 전세가도 그렇고. 근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전세나 월세가가 받쳐주지를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인구도 세종시로 많이 뺏겼고, 그리고 인구 유입도 없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가장 좀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수익률의 비밀에서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상승시키는 거를 사례를 드렸는데 제가 그때 이제 지금은 화면을 캡처하는 OBS를 이용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뭐 편집 기술이 아직 제가 능숙하지 못해 가지고 잘 안 보이신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은 가치 7억이라고 할게요. 뭐 부동산이라는 게 7억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연식 따지고 건축비 따지고 그때 임대가 따지고 요 3요소를 봅니다. 근데 7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그대로 전세가 한 3년 전에 5천 하던 요거를 8,500으로 이렇게 두 개만 싹 바꿔 놓으니까 투자금이 1억 7,900, 거의 1억 8천에서 1억 원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투자금은 줄고 수익률은 18%로 올랐죠. 18%, 11%에서 18%.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제 이걸 지으신 분들이나 혹시 매도하시려는 분들이 이걸 투자금을 똑같이 하고 요 숫자만 하나 딱 바꾸는 거예요. 7억 7천. 그럼 수익률은 똑같고 매가만 올릴 수 있는. 근데 이거 뭐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상 전세금으로서 요즘 매가를 많이 유지하시려고 하는 건축주분들의 고충이 좀 있어요. 건축비도 많이 올라가고 건축도 이제는 종합면 없이는 안 되잖아요. 세금도 예전보다 과대하고 5년 내에 있으면 환산부가가치세 그것도 내야 되고 하니까 불과 한 3년 전보다 이 세금 부분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건축비도 당연히 올라가고 있고 매년 물가 상승만큼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를 많이 올려서 이렇게 매매가를 올리는 현상이 좀 생기고 있죠. 아주 좀 기형적이죠.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수익률의 비밀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월세 167만원 167만원으로 갔는데 매가는 7천에 올라갔다. 근데 지금 새로 작년부터 지은 것들은 사실 7억에서 7억 7천원 올린다고 해서 건축주들이 뭐 많이 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근데 예전에 갖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올리면은 약간의 매가를 올릴 수 있는 기형적인 이런 뭐 정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로 해서 주거 안정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전세금을 무작정 올리다 보면은 이 경매에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이게 8,500이라는 게 거의 전세자금 대출로 요즘 전세를 얻으시잖아요. 뭐 자기 돈으로 전세 안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대출도 자기 부담인데 이게 세입자나 혹은 정부 자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인데 이게 부실화될까 제가 좀 우려가 돼가지고 국민청원까지 한 게 있었는데 이 부분 한번 양지해 주시고 투자하시는데 좀 한번 생각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는 한번 알아두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